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목표를 바꾸고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던 전력들 여기를 지금 거의 포기를 하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바스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지금 대규모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이우 서쪽 그리고 키이우 동쪽, 키이우 서쪽은 한 10,000명, 12,000명 정도 되는 이 포켓 지금 호주머니 자크 딱 채우는 이 상황이 되어 있고, 키이우 동쪽에서는 원래 지금 완전히 그냥 포위 고립되어 있고, 또 헤르손 지역에 또 거대한 포켓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마리우폴은 거의 함락된 상태에서 소탕전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3월 29일 전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토탈 17,200명 이상을 사살을 했고, 하루 동안 200명 정도를 사살했다. 그리고 전차는 11대를 격파를 했고요. 장갑 차량은 44대를 격파, 야포는 2문, 그리고 항공기 6대를 격추했다 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지도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이 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어제와 대동소이한데 한 가지 변화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키이우 동쪽의 이 부분, 원래는 완전 여기 딱 붙어져 있었죠. 바로 브로바리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딱 붙어져 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러시아군이 동쪽으로 훅 밀렸어요. 그럼 이 동쪽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이 도로의 끝이 바로 수미인데, 수미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박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대는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대 옆에 오렌지색이 조금 있는데 이 오렌지색에 빨간색 점이 조금씩 이렇게 점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이걸 확대해 보면 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소규모로 흩어져 있던 이 지역의 러시아군 부대가 각계격파당해서 완전히 다 소탕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어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전황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자,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거의 장악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소탕전에 들어갔다 라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단 이 마리우폴에 들어가서 이 소탕전을 하고 있는 부대가 체첸 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체첸의 최고 지도자인 람잔 카디로프, 이 사람이 지금 푸틴의 충견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푸틴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으면서 체첸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마리우폴에 직접 와서 현장에서 독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첸 군들이 용기백배를 했는지 아무튼 성과를 좀 내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금 이 마리우폴 수비 군, 그러니까 아조프 연대들은 끝까지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우 이쪽에서 이제 일부 철수를 시작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는데,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가타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병력들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철수를 해버리면은 지금 여기 상당히 많은 병력이 키이우 서쪽 들어와 있는데, 또 체르니우 쪽에도 많은 병력이 들어와 있죠. 이 병력들을 구출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러시아는 그렇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키이우 동부 보로보비치아에서 소극적인 방어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극적인 방어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공을 펼치고 이 정도 지금 안 되고 거의 이제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급 끊어지면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는 숨어서 시내에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섞여서 전투를 할 수 있지만 이 러시아군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보급 끊어지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의 제4 근위 전차 사단 중에서 T-82U로 이루어져 있는 전차 연대가 있었는데 그 연대를 괴멸시켰다라고 이 하르키우의 현장 수비 부대에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과에 포함된다면 이 내일쯤에 이 엄청난 전차 격파
뉴스를 또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확실한 BDA 판정을 안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전차 이란대 격파.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46대의 T-82 전차 부대를 괴멸시켰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T-82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군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바로 그 러시아 소련 시절에 모스크바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고 사양으로 만든 전차가 바로 T-82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 괴멸됐다. 한국군에도 있는 전차다 보니까 뭐 좀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4근위 전차사단 같은 경우는 이 상급 부대가 바로 제1전차군인데 연합군 그 군 사령관, 우리로 치면 뭐 야전군 사령관 좀 되죠. 이 상장이 지금 그저께 모스크바로 압송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기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연대 괴멸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여기가 돈바스 반군 지역이 장악하고 있던 것이고 그 외에 빨간색 이 부분이 돈바스 전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 군사작전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이 돈바스 나머지 이 영토를 확보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여기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여기는 이 끄트머리 이지움을 뚫고 들어와서 바로 뒤에서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을 뒤에서 때려야 되는데 이 지금 이지움 이 끄트머리에서 막혀가지고 지금 뭐 더 이상 진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지움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북부에 추가 병력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돈바스 지역에서 징병을 한 바로 그 노병들 65세까지 지금 징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심 기관총에 모신 나강 소총등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가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부대를 어떻게 그 모신 나강 소총과 맥심 기관총으로 견딜 수 있을지 참 짠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헤르손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헤르손이 꼭 함락될 위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수미 지역에서 퇴각을 하고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배후를 확 치고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기계화 여단이 배후를 딱 치고 들어가서 이 수미 지역에서 쭉 남쪽으로 뻗어있던 여러 갈래의 부대들이 다 사라지고 수미 동쪽으로 좀 밀려버렸죠. 자, 이렇게 됐는데 퇴각 후에 역공을 단념했다. 그 말은 아마 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빼가지고 이 쿠르츠크 지역으로 빼가지고 이 이지움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전황을 가지고 또 다시 세부적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서북부 전선이 고립된 1만 2천여 명의 러시아군을 구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아무래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 28일 이르핀을 완전히 탈환하고 삼면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입니다. 키우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화력 지원을 받으며 전세 전환을 시도했던 러시아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갔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 마카리우, 브로디앙카, 카추잔카를 잇는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키우 서북부 지역은 러시아 제38연합군과 35연합군 예하의 대대 전술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를 막으며 퇴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르핀을 완전히 수복하고 부차와 호스토멜 일부 지역을 탈환한 것은 물론 서부 마카리우와 서북부의 브로디앙카, 북부의 카추잔카까지 병력을 진격시키며 러시아군을 포켓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포켓 안에 갇힌 러시아군은 키우 방면에서 밀어닥친 대전차 보병 중심의 유격전 부대를 상대로 고전하면서도 배후에서 밀고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 차량화 소총부대와 기계화 부대의 압박을 받아 각지에서 부대가 쪼개지며 필사적으로 도주로를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 투입이 어려운 러시아는 키우 서부 지역의 주요 도로 선상에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가하며 우크라이나군의 포켓 접근을 막고 있는데요. 해당 포격으로 인해 키우 서부 위성 도시들의 민가 피해가 급증하면서 러시아군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항이 있는 호스토멜과 북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T1002번 도로를 통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북부 전선을 서둘러 정리하고 동부와 남부 전선에 집중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를 고립된 러시아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도로
왜 옆에 아주 뭐 평평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뭐 저쪽으로 탱크 달려버리면 되지 왜 하필 이렇게 도로에 있냐. 여기 있으면 곳곳에 매복해 있는 대전차 보병들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게 맞아서 격파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옆으로 가면 지금 완전히 뻘밭이 돼버렸죠. 그래서 전차 궤도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이 도로만 잘 장악하고 도로 주변에 매복하고 이러면은 러시아군을 그냥 뭐 거의 사냥하듯이 잡을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키이우입니다. 키이우 서쪽의 가장 격전지였던 이 이르핀은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르핀 밑으로도 쑥 치고 들어갔죠. 치고 들어갔는데 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마카리우에서 마카리우를 회복하고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서북쪽은 이 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서 7번 도로죠. 치고 들어오면서 브로디안카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군이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에워싸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지금 10여 개 대대 전술단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기갑 대대도 있고 또 기계화 보병 대대도 있고 차량화 소총 대대도 있고 공수대대도 있는데, 공수대대 두 개는 지금 이 북쪽에 공수대대 두 개는 벨라루스 쪽으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벨라루스 쪽으로 도망간, 거기 뭐 경보병이니까 공수부대들이니까 뭐 체력도 좋고 해서 뭐 뛰어서 갔든지 도망을 갔는데, 나머지 이 내부에 있는 10여 개 대대 전술단들은 지금 한 12,000명 정도 추산되는데, 꼼짝없이 이 지금 뭐 포켓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지포 쫙 잠그는 것이죠. 지포 잠궈 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이 키우 서쪽에서 완전히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뭐 다 죽이게 하겠습니까? 다 포로로 잡아서 나중에 이 남쪽 지역, 지금 러시아군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하고 뭐 교환을 하든지, 또 뭐 피해 보상비로 좀 이렇게 교환을 하든지 뭐 그런 딜이 있겠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러시아군을 많이 생포하면 생포할수록 휴전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은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손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북부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러시아군이 연대장과 참모부가 전멸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콜라이오 지역을 거점으로 헤르손 일대에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북부의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해 방어부대인 제503 차량화 소총 연대에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부는 물론 서쪽의 벨로제르카 일대를 장악하고 러시아군 방어선에 파상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3월 28일 전투에서 북부 방어선을 담당했던 러시아 제58연합군 예하의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503 차량화 소총연대 지휘부가 전멸했습니다. 이들은 장갑 지휘 차량을 타고 전투를 지휘하던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 장갑차가 파괴된 뒤에 도주하다가 사살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503 연대장 쿠즈네초프 대령과 참모로 추정되는 로호프 대령 등 503 연대 지휘부의 명찰과 계급장 등을 노획해 공개하면서 503 연대의 괴멸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이 부대는 보급이 끊겨 노획 전차를 타고 전투를 수행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노획했던 T-64 전차를 다시 되찾았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헤르손 전역은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3월 셋째 주 이후에 러시아군 증원 병력이 거의 충원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무서운 기세로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헤르손이 탈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에서 쭉 떠들어와서 미콜라이우 북쪽까지 쑥 올라갔던 러시아군들이 전부 이제 패퇴하고 다 밀려서 헤르손 시경 2.5km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2.5km 그냥 많이 보이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헤르손을 지키던 차량화 사단의 한 개 연대 지휘부가 장갑차 타고 도주를 하다가 그 장갑차 격파되고, 그 격파된 상황에서 내부에 타고 있던 연대 지휘부가 뛰어나와서 도망가다가 이제 소총으로 다 총에 의해서 사살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명찰, 계급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얘들이 지휘부야.
하면서 이제 이름까지 공개를 했어요. 쿠즈네초프 대령, 그리고 로호프 대령 등 연대 지휘부 전체를 다 사살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러시아군의 대위 계급장 같아요. 지금 대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 크릴 문자를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쿠즈네초프가 누군지 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까지, 대령 2명의 이름까지 딱 적시를 하면서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차 하나가 지금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잡았어 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헤르손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또 선무 방송을 하고 뭔가 심리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서방 언론에 보도된 사진인데, 여기 출처가 보십시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안 디펜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 그리고 타스 통신의 사진을 지금 게재한다라는 건데요. 헤르손 시내에서 헤르손 시민들이 러시아군이 나눠주는 이 생필품을 이렇게 많이 붙어서 사이좋게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헤르손 시민들 아주 사랑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헤르손시에서 지금 아주 강한 대러시아, 반러시아 시위를 하고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정말 역대급입니다. 헤르손 시내에서 이 제트차가 쓰여진 SUV가 있는데, 이거 러시아군의 노획한 SUV죠. 자, 이런 거 옆에 세워놓고 러시아군 병사 한 명이 총 들고 경계를 서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어린이입니다. 아가씨 아닙니다. 이 어린이가 이 그림을 들고 와서 아저씨 너무 수고 많으세요 하고는 위문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 글은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뭐 딱 봐도 곰이 러시아기 들고 있고, 곰이 또 이제 러시아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곰에다가 하트 그려놓고, 하트는 또 러시아 국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사랑해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전해주면서 이 여학생하고 어린이입니다. 러시아군하고 포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즈베즈다 TV, 우리나라 지금 국군방송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바로 그 국군방송, 신인균의 국방TV가 아니고 그 국군방송인 러시아 국군방송 즈베즈다 TV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 어린이가 진짜 뭐 우크라이나 정말 어린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어린이일 수 있어요. 애기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애기를 러시아군 병사가 이렇게 안고 얼레리 뭐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러시아군은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조차 러시아군 이렇게 사랑해요 하고, 러시아 국군 방송인 즈베즈다 TV에서 이런 거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겠죠. 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헤르손에 여기 있습니다. 헤르손에 여기 있고, 지금 원래 미콜라이오까지 쑥 치고 올라왔고, 미콜라이오를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거 지금 다 털리고, 지금 이거 헤르손 이 경계선, 시 경계선 2.5km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내려왔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도로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 여기 지금 이 드니프로 강이 있죠. 굉장히 큰 강인데, 강이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은 다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크라이나 남쪽의 드네프르강 유역에 다리라고는 달랑 이거 두 개밖에 없답니다. 왜냐? 이 북쪽은 너무나도 강폭이 넓어서, 이건 뭐 호수처럼 넓으니까 다리를 만들 수 없고, 이 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폭이 1km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류는 이렇게 1km밖에 안 되는데 상류는 뭐 4km, 나중에는 15km 이런 식으로 강폭이 넓어지는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강인데, 어쨌든 이렇게 강폭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가 하류에서 좁아진다는 것은 이 하류의 물살은 엄청 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다리가 달랑 두 개가 있는데 이 다리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는데, 요 다리 딱 뺏겨버리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된 상황 돼버리죠. 이거 지금 알려드립니다. 대규모 병력이 포위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힐 위기는 헤르손 전역에서도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공세가 헤르손과 코자츠케 양쪽에서 이루어지면서 드니프로강 북부의 러시아 두 개의 군단급 부대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9일 오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 경계 북부 약
2.5km까지 진격해 헤르손 지역에 대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헤르손 동부 코자츠케 방면에서도 강력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부대명이 확인되지 않은 한 개 전차 예단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은 전체 병력의 50% 이상이 동상 등 비전투 손상으로 인해 전투력을 상실한 러시아군을 크리프리 방면에서부터 천천히 소탕하며 남하하고 있는데요. 29일 오전 기준으로 코자츠케 시 경계선 19km까지 진격했습니다. 코자츠케는 헤르손과 함께 드니프로강을 건너기 위한 교량이 존재하는 교통 요충지인데요. 러시아는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방어선을 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헤르손을 중심으로 드니프로강 북부 지역에 제22연합군과 제49연합군 등 2개 군단급 부대를 투입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미 3월 중순부터 엄청난 비전투 손실을 겪은 이들은 헤르손 시가를 철수해서 재정비에 나섰지만 점령지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는 시위와 저항운동 때문에 전력 재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일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가 하면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민심을 어떻게든 돌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그 헤르손을 탈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러시아의 이 같은 심리전은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드니프로강 하구는 강폭이 좁은 곳도 1km가 넘어서 교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이 헤르손과 코자츠케를 빼앗길 경우에 드니프로강 북쪽에 있는 2개 군단급 부대는 키우 서북부 포켓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포위될 전망입니다. 와, 아주 큰일 났죠. 아까 그 지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전황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 아랫부분에 22연합군이라고 하는 군급 부대가 있고 또 이 윗부분에 49연합군이라고 하는 군급 부대 지휘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전투지경선이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22연합군, 밑부분은 49연합군의 전투지경선. 그런데 이 전투지경선 부분으로 우크라이나의 기계와 전차 예단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네 담당도 아니고 내 담당도 아니고 요 사이로 싹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자츠케 아까 다리 보셨죠? 그 다리를 점령하러 지금 19km 전방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여기에 러시아군 부대가 어떻게 이 강 북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냐?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24단이 여기 헤르손 쪽에 진출해 있는데 이 24단은 지금 4단 마이너스급 편제로 인해서 2개 기계화 보병 전술대대를 여기다가 진출을 해놨고 그 위에 헤르손 바로 북쪽에 7 기계화 사단을 지금 차량화 보병 사단이네요. 해서 이 차량화 대대 2개를 지금 진출해놨고, 그리고 또 34 여단이 마이너스급으로 편제를 해서 1개 기계화 보병 대대를 또 진출시켰고, 또 그 북쪽에는 205 여단이 또 1개 마이너스 2단 마이너스급으로 편제를 해서 1개 대대 전술단을 여기다가 보내놨어요. 기계화 보병 대대입니다. 그리고는 전투지경선, 그리고 이제 49연합군 소속의 11 여단이네요. 이 여단은 차량화 소총 여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1개 대대를 보내놨고, 또 그 위에는 126 기계화 보병 여단인데 1개 해서 2개 대대 전술단을 보내놔서, 그래서 이 지금 이 전투지경선을 파고 들어왔는데 그 전투지경선 북쪽에 3개 대대 전술단, 그러니까 맥시멈 3,000명, 이 밑에 헤르손까지 해서 6개 대대 전술단 해서 맥시멈 6,000명, 이렇게 해서 9,000명 정도가 이 드니프로강 북쪽에 지금 포진해 있는데 이 사이를 지금 뚫고 다리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헤르손에서 다리를 뺏겨버리면은 이 9,000명의 병력은 맥시멈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포위 섬멸되죠. 그래서 북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내려오고 있고, 또 서쪽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고, 미콜라이오 부분에서, 그리고는 이 사이로 전차 예단이 하나 들어와서 다리를 점령하러 와버리고,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이 9개 대대 전술단은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러시아에게는 진행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리, 아까 그 지도입니다. 다리 2개. 요거 딱 뺏겨버리면은 여기 지금 이 빨간색 부분, 여기 9개 대대 전술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9개 대대 전술단 다 포로 되는 겁니다. 아까 키우 서북 쪽에
12개 정도의 대대전술단, 또 키이우 동쪽에 지금 브로바리 쪽에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는 최대 한 10,000명 정도의 러시아군,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이 포로가 될 상황이 러시아군에게 처해질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